현대의 의학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다. 풀리지 않는 고통, 빙의. 그래, 네 같은 새끼 죽여야 돼. 너 같은 새끼 죽여야 돼. 인간과 영혼의 공존은 가능한 것일까? 빙의는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지난해 방송 이후 빙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는데 내 안에 다른 영혼이 살고 있다는 사람들.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죠. 제정신인 사람이 자기 차례 부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벽에 탁 부딪혔다 부진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 고통스럽지만 고칠 수 없다는 불가사의한 병, 죽은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 다시 찾은 빙의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 빙의로 추정되는 증상을 10년째 앓고 있다는 박씨. 그는 빙의가 자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지 알고 싶어 했다. 저희 집안이 좀 신내림 인기가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좀 믿음이 가는 무당이 있어갖고 제가 누나를 데리고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100% 신의 제자라고. 지금 뭐 몸까지 칠 정도면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갈 때까지 간 상태라고, 더 거부하면 힘들 거라고 막. 저는 90% 신의 제자고 누나는 100% 신의 제자라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을 해야 되는데 누나가는 100%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며 그를 괴롭혀온 영혼의 기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술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여자 있는 술집이나 뭐 그런 데로 막 끌려다니듯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필름이 끊긴 게 아닌데도 누가 끌고 가듯이 꼭 그렇게 제가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완전. 심상치 않은 기운이 찾아온 것은 10년 전부터였다. 무속인의 삶을 거부하며 살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저희 어머니가 참, 그날 어떤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신 거냐면요. 저희가 3층 빌라에 살았는데 지하에도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가보려고 지하에 내려가시는데 갑자기 누가 민 것 마냥 굴러 떨어지셔갖고 쓰러지신 거거든요. 어머니가 돌연 세상을 떠난 것은 운명을 거부한 대가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빙의로 의심되는 증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한 제작진. 박 씨와 함께 기치료를 통해 빙의를 치유한다는 곳을 찾아갔다. 10년 동안 괴롭혀왔던 영혼을 빼내기 위한 작업. 고통보다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 박 씨. 그는 과연 어떤 증상을 보일 것인가? 올라와. 하게. 몸에 기를 불어넣은 직후 괴로워하며 구토 증세를 보이는 박 씨. 엄마. 엄마 아들 너무 불쌍하지? 서서히 반응을 보이는 영혼들. 아들이 불쌍해서. 그렇다고 자꾸만 나쁜 데를 끌고 다니면 어떡해. 내 아들은 안 돼. 내가 보답해야 돼. 어? 내가 보답할 거야. 엄마가 있는 게 보살펴는 게 아니야. 어머니 사는 게 다르잖아. 내가 느낌을. 아가씨, 술집 아가씨 나 술집 아가씨. 아가씨, 가만히 있어. 왜? 왜 또 새끼가 발동해가지고? 왜? 잘생겼어. 잘생겼대잖아 그때는. 남자 목 한잔 하는구만. 너 안 나와? 다 알아. 보여? 다 보여. 어디 있는데? 하는 거 다 보여.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다고 못 찾냐? 야, 너만 또 있는 거 다 알아. 얘가 돈 좀 하러 왔어. 어머니가 뭐라 안 그래요 그러면? 뒤지게 혼나고 있어. 혼나고 계세요? 그 왜 안 나가세요? 영호는 한둘이 아니었다. 누군데? 니네 아빠야? 스물일곱, 아직 미혼인 박 씨에게 아빠라 부르는 영혼의 정체는 무엇일까? 미처 제작진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그의 아픈 과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어깨가 내려앉고 팔, 다리 등 잘려나간 순서대로 주저앉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박 씨. 사지가 산산조각 난 채 죽어야만 했던 아기 영혼이 그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술 먹고 또! 응? 끌고 다니면서 빽빽 술만 먹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맞아야 되겠어. 맞아야 되겠어. 술 좀 가져와. 그를 술집으로 가게 했던 건 바로 할아버지 영혼. 영혼을 불러냈으니 이젠 영혼을 쫓아낼 차례. 제작진의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 비치료사에 의한 퇴마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박 씨의 몸에서 빠져나가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의 반응은 점점 거칠어졌다. 고통도 심해졌다. 빨리 안 나와? 뭐야? 보여. 죽었어 너무. 또들가 폐기 전에 나와라. 난 힘 없어.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지 마. 가 빨리. 한바탕 영혼과의 전쟁 아닌 전쟁이 끝난 후 정신을 가다듬어가며 의식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하는 박 씨. 자 이제 눈 떠요. 한층 밝아진 표정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뭐 자기가 엎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니 기억나. 왜 그러셨어요? 제 정신은 있는데요. 제 몸이나 말은 제가 제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기 영혼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 예전에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여자가 있어서 동거를 먼저 했는데 5개월 되는 애가 있다고,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산모도 위험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집안 쪽은 지금 현재 5, 6 정도 되고요. 집안 쪽.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길에서든 어디 자기하고 연관 없는 영들 같은 12 정도. 엄마, 일찍 돌아가신 엄마, 자신 낙태시켰던 애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모 정도 이렇게 지금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물론 이렇게 하루에 금방 다 빼낼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강해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게 영들로 인해서 생긴 병인지 아니면 자신 정말 아파서 생긴 병인지에 대해서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의학계에서는 해리성 장애라는 그런 이제 커다란 범주 내에서 한 일부 그 범주에 속하는 한 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비행의 초기에는 어떤 증상들을 보일까? 무슨 약 6개 먹어라. 수면제 9개 먹어라.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너 죽었다.
쓰게 하더니 막. 그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눈도 그렇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책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인쇄 있는 거는 글자 크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눈이 가는 곳은 이 볼록렌즈라고 해요. 돋보기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제 눈에 고고 눈이 가는 곳만 크게 보여요. 감기는 기우니고 끄떡끄떡끄떡거리고 옆으로 이렇게 좀 이래 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가만히 놔두면 계속 그래요. 그러고 층층합니다. 서갖고 이렇게 일자로 서가 있을 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15도 각도로 있겠다가 그래서 지금 이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죠. 아 억지로 지금. 그 이야기하니까 또 예 그랬네. 넘어가잖아요. 남들이 보면 모르겠어요. 비잉의 초기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임병희 씨. 오랜 설득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몸은 항상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요. 운동을 뭐 하루 종일 하는 사람처럼 피곤하고 자도 얼굴은 뜨겁게 열나고 다리는 막 무슨 뭐 장작불이 탄다는 느낌식으로 타고 일반인은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고 거울을 뚜렷하게 한 10초 내지 집중하고 이렇게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있잖아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뭐 이렇게 뚜렷하게 보면은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알아요. 입체적으로. 예, 그랬듯이 거울을 그렇게 뚜렷하게 집중해서 보면 내 모습이 사라지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그냥 마귀, 내 모습에서 변할 수 있는 마귀의 형상이 나오거든요. 지금요? 예. 더 보려고 그래도 그 눈이 떠진다니까요. 더를 볼 수가 없게.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영혼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환청을 통해 명령을 내리고 때로는 위험한 주문을 하기도 한다. 그냥 꼭대기 올라가봐, 옥상 올라가봐, 뛰어내려봐. 이런 데서. 뛰어내리면 간단하게 위로 갈 수 있잖아, 죽을 수 있잖아. 간단한데 왜 망설여? 내 안에 또 다른 내 모습은 섬뜩했다.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강아지도 한 3마리 죽여보고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서 강아지를 벽에다 던졌죠. 한꺼번에 2마리를 죽여본 적도 있고. 현기증을 동반한 단순 귀 질환을 빙의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병희 씨와 함께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항목은 청력과 어지럼증. 청력이 월등히 뛰어난 건지 귀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없는지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보통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영혼의 명령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병희 씨. 환청의 정체는 과연 검사 결과로 드러날 것인가? 검사 결과는 청력학적으로 다 정상이시고요. 그리고 어지럼증 검사를 했는데 어지럼증 검사도 다 정상 소견이시거든요. 청각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증상을 계속 호소하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아무것도 이제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지난주 리얼스토리 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1년 전부터 다른 인격체로 변해가는 남동생을 진단해달라는 다급한 제보. 하루 수십 차례 정신을 놓고 차리기를 반복한다는 제보자의 남동생은 빙의로 의심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 길이 없어 가족들의 애만 태우고 있는 상태였다. 하고 또 무슨 행위를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은 어디서든지 꼼짝을 안 해요. 누가 안만 옆에서 뭐라 그래도 아주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에서 그럴 때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냅두고 보기는 하는데 저 길에 가다가 큰 길 그 한 가운데서도 그냥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서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 바지를 홀랑 내리고 그렇게서 어떻게 손을 막 어떻게 하는지를 손을 막 이상하게 하고 서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신용을 해요. 도대체 어떤 이상 행동이기에 가족들은 빙의라 믿고 있는 것일까? 전날 밤 집을 나섰다던 고 씨는 아침이 밝고 늦은 오후가 되도록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고 씨를 무작정 기다리는 제작진. 날이 저물고 밤이 되어서야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들이 말한 증상은 과연 사실인지, 시간에 따라 고 씨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가족들이 말했던 그대로의 증상을 보이는 고 씨. 1시간 경과. 손가락을 특이하게 모은 상태로 전화벨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 강한 힘에 눌리듯 무릎을 꺾고 휘청거리기를 반복하는 기이한 행동이 이어지는데, 동작을 계속할수록 고 씨의 입가에는 거품이 고이기 시작했고 2시간 정도 지나자 먹은 음식물들과 거품을 한꺼번에 토해내고 말았다. 음식을 먹었다 하면 10분 안에 모두 개워내는 거식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방 안 곳곳에 토사물을 지우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다. 그냥 그렇게 해서 여기다 대고서 또 걸어가고 차. 여기다 또 대고 난 이거 딱 하고. 야, 그냥 저번에서 살아라.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까지 마칠 정도로 총명했던 4대 독자. 그러나 아들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갔다. 이제 보통 참 많이 착했어요. 얼마나 착하는지 엄마한테 생애 같은 소리 한마디 안 해가지고. 아 요즘에만 이제 그러니까 또 지금은 승진하면 내가 저기서 이렇게 접대는 접대하면 영 머리를 갖다 걷어 차더라. 생일 처음이 나이 50이 되더라고. 이상 행동에 이어 알 수 없는 소리까지 내기 시작하는 고 씨. 그때였다.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 가려고 그래?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도 없이 야심한 시각, 고 씨는 갑자기 집을 나섰다. 제작진이 바로 뒤따랐지만 고 씨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 순식간의 일이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고 씨의 행적은 오리무중. 30분 후 마을 한복판에서 고 씨 발견.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을까? 119에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은 119에서 또 병원을 또 실어놔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는 뭐 어디가 아픈 게 아니니까 뭐를 치료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루 수십 차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아들. 이상 증세가 찾아온 후 파경을 맞은 아들에게 안방을 내어준 팔순의 어머니는 난방도 되지 않은 별채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다. 먹었다 하면 토해내는 아들 때문에 끼니도 대충 이곳에서 따로 해결한다는 어머니. 아니 아무것도 힘들지 흔들고 이게 지금 이제 팔집이 더 나도 당뇨가 있어서 가끔씩 쓰러져서 또 병원에 가지니 힘들고 말고 하지 뭐 이제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든 거지. 아무래도 주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돌봐야 되니 이런 데다 막 개워놓고 그러니 단지 이런 건 죽기는 안 되는지 저 한 대 쐬면서 내가 어떻게 벌벌 떨고 다 끓이 먹고도 힘을 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시성을 하냐 그 걱정이. 그런데 뭐 어떻게 과연 빙의일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님 하나 믿는 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기를 날 보고 아니 왜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살아요.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갔어요. 제작진 대화를 시도했지만 안 간다고. 아니 어머니가 일로 와봐. 소리 안 했어. 왜 가라 그랬다 그랬지 아까. 아니 안 엄마 가라 그랬다 그랬지. 아니 분명히 얘기야. 가라. 아니 딴 얘기 하지 말고. 딴 얘기 하지 말고. 엄마 가라 그랬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이런 어떤 거 저기 뭐 건강한 종합검진 받고 좀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 내가 지난번에 병원에 가시는 게 좀 그러세요? 아 가라고 이 양반이 지금 뭐 하시는 거 지금? 아니 어머니 이렇게 서있는데 아니 지금 저 하시는 거 뭐? 아이고 좀 가라고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찬물이 아이 빨리 가라고 이 양반아. 알았어. 아이고 50년 받았어. 이거 어딨어. 딴 얘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헛소리 하고 있어 진짜로. 그래 저거 하지 마시라고.
일단 좀 가라고 제가 할 거니까. 사람을 고생을 시켜도 어지간히 왜 그러냐면은 전부 본인 의사를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지금 눈 보면은 뭐? 눈 보면 정상이 아니야. 이거 치워 정상이 그냥 그래 너 때문에 미쳤다고 아주 그냥 왜 말을 안 들어? 그럼 조용히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만둬라 야 너한테 해롭게 하냐 지금? 아이 필요 그만둬 아이 오지 마시라고. 아 필요 없으니 다 사람인데. 어떤 병인지 진단이라도 받아보자는 가족들의 권유에도 고집을 꺾지 않으며 제작진의 접근 자체를 필사적으로 경계하는 고씨. 잠시 촬영이 중단됐다. 미치고 건지 마귀가 들리는 건지 한테 모르겠어 무슨 때도 저렇게 괜찮았다 결혼 생활도 했는데 또 요새 저렇게 도져갖고 저러네 벗고도 했어 그냥 그러죠 그렇게 한동안 잘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차라리 정신이나 나가면 그때 고마워요. 도와주려고 와서 고마운데 내가 너무 화를 내서 뭐 저거 마음 상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또 자꾸 대화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에서일까 고씨가 제작진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앉으세요. 먼저 앉으세요. 내가 비인격적으로 대했는데 지금 인격적으로 대해라. 잠시도 편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고씨. 안 먹는 사람이 내 것까지 탔어 농담도 오가고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도 잠시 알 수 없는 기운이 다시 그를 침범하고야 만 것일까. 이내 꼿꼿이 일어서고 마는 고씨. 뭔가 이상했다. 일어선 채로 다리를 휘청거리고 울렁증 조짐을 보이는 등 또다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상황 돌변, 금세 태도를 바꾸고 마는데 미안한데 나 좀 쉬어야 되니까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차 마시라고 그러라 그러는 거니까. 촬영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다. 엄마가 이렇게 추워지는데 이제 노인네가 이러고 저쪽 방에서 저렇게 불도 안 들어가는 방에서 계시니까 또 집도 다 무너지려고 겁나잖아요. 그래서 노인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병원에라도 갖다 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노인네 때문에 겨울 동안이라도 또 아니면 그래 또 댕기다 쓰러지면 죽잖아 얼어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갖다가 시켜야 되겠다 하고 아이 얼른 나으면 좋은데 그저 어떻게 이래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얼른 나서는 얼른 뭐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저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어. 다른 건 안 하고 만날 이것만 하려고 대더니 뭐 어떻게. 모든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고씨. 그를 괴롭히는 기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리얼스토리묘 제작팀은 고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번 치료 제의를 해보았으나 고씨의 완강한 거부로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고씨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고씨의 증상을 보시고 치료에 도움을 주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검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문의 고통.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찾아오는 영혼의 메시지 비잉의.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잉의에 시달리고 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은 무엇에 의한 것이며 비잉의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미스테리로만 남아있을 것인가.